최근 들어 머리가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흐릿하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고 부엌에 서서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순간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세포가 염증에 시달리거나 공격을 받거나 서로의 연결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기억력 저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우리가 매일 먹는 어떤 음식들이 조용히 이 손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필수 영양소는 이런 손상으로부터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여러 연구에서 이 영양소가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뇌를 더 맑고 더 선명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뇌가 나이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는 마치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수백만 개의 신호가 초당 수없이 오가며 생각도, 기억도, 성격도,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이 신호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 신경세포이고 신경세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시냅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신호의 고속도로는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됩니다. 염증이 서서히 증가하고 활성산소라는 유해 분자들이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섬세한 지방층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를 잇는 다리인 시냅스가 약해지면서 신호가 매끄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아무런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어떤 날은 사소한 정보를 놓치고 다른 날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기는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약해지거나 연결이 끊어질 때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속도, 배우는 능력,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전체가 느려집니다. 평소 하던 일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고 대화만 해도 지치고 집중력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머릿속이 솜처럼 뿌옇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더 잦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손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매일의 공격의 큰 원인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금속이 녹슬듯 보호막 없이 방치된 뇌세포 역시 약해집니다. 하지만 보호막이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금 후에 이야기할 특정 영양소가 필수적이 됩니다. 이 영양소는 마치 분자 단위의 방패처럼 작동하여 신경세포 앞에서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세포가 강하게 연결된 상태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뇌를 보호하려면 먼저 신호를 알아봐야 합니다. 뇌가 보내는 SOS 경고는 이미 일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절대 소리치기 전에 먼저 속삭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라면 이미 이 초기 신호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첫째, 최근 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침에 나눈 대화를 잊어버리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2번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억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해마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도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 내용을 놓치거나 간단한 일을 한 후에도 정신적으로 지치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전두엽이 염증이나 영양 부족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머리가 뿌옇고 생각이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머릿속이 솜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고 아이디어가 예전보다 늦게 떠오르거나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상태입니다. 이는 신경세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넷째, 기분 변화가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거나 갑작스럽게 불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이런 변화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뇌세포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뇌 화학물질의 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다섯째, 혼란스러움이나 방향 감각의 저하입니다. 요일을 헷갈리거나 익숙한 길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잃거나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입니다. 뇌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말하고 싶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입끝까지 맴도는데 떠오르지 않는 상황. 이는 언어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일곱째, 예전에는 쉬웠던 일이 갑자기 버거워지는 경우입니다. 늘 만들던 요리를 헷갈리거나 일정 정리나 간단한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두엽의 집행 기능이 과부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절대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면 뇌의 약화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뇌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뇌가 어떻게 약해지는지 이해하셨다면 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의사에게서조차 듣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 스스로를 지키는 자연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방어력은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어력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세포 안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보호자 같은 분자입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뛰어들어 막아내는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신경세포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신 충격을 흡수해주는 존재입니다. 뇌는 매일 엄청난 양의 산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은 높은 활동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는 금속이 녹슬고 과일이 갈색으로 변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보호막이 없으면 뇌세포를 감싸는 섬세한 지방층이 손상되고 이 손상이 시작되는 순간 기억력 저하는 빠르게 가속됩니다.
그 순간 비타민 E가 개입합니다. 비타민 E는 신경세포의 막, 즉 세포를 둘러싸고 생명을 유지하는 얇은 보호층에 직접 스며들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공격해 오면 스스로를 희생해 연쇄 반응을 막아냅니다. 일종의 보디가드가 대신 공격을 맞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E는 한 번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내의 다른 항산화 물질, 특히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다시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계속해서 당신의 뇌세포를 반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타민 E가 풍부한 식단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며 뇌염증이 적고 알츠하이머 위험까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타민 E가 손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이 더 빨라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즉, 필요한 것은 기적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보호막입니다. 이제 비타민 E가 왜 강력한 보호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어디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뇌를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E 식품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E가 뇌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어디서 이 영양소를 얻고 얼마나 먹어야 하며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뇌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6가지 식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해바라기씨. 작지만 강력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단 4분의 1컵만으로 하루 필요량에 가까운 비타민 E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오트밀에 더하거나 간식으로 한 줌 먹어도 좋습니다. 약하게 볶아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훨씬 살아납니다. 5번째, 아몬드 한 줌, 즉 약 20에서 23개의 아몬드가 하루 필요량의 절반 정도의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아몬드는 뇌세포막을 강화해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합니다. 작은 통에 담아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슬라이스해서 넣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4번째, 녹색 잎채소, 시금치, 근대, 브로콜리는 과소평가된 뇌보호 식품입니다. 가볍게 찌면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 한 컵씩 추가해 보십시오. 하루 습관으로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번째,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뿐 아니라 비타민 E가 풍부한 천연 오일 중 하나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야채 위에 가볍게 뿌리거나 따뜻한 음식에 한 스푼 더해도 좋습니다. 단, 고열로 조리하면 비타민 E가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번째, 등푸른 생선, 연어, 송어, 고등어는 뇌가 좋아하는 조합인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제공합니다. 둘의 시너지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쁠 때는 캔 연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1번째, 아보카도. 부드럽고 고소하며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꾸준히 비타민 E를 공급해 줍니다. 통곡물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슬라이스해 넣거나 간단한 홈메이드 과카몰리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뇌는 이러한 건강한 지방을 특히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E의 최고의 식품원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E를 잘못 섭취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E가 뇌를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비타민 E를 섭취하면 뇌에 좋던 영양소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은 많을수록 건강에 좋다. 하지만 비타민 E, HEG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 HEG는 보충제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E, HEG는 원래 혈액을 약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얻을 때는 이런 효과가 매우 온화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20IU, 400IU, 800IU 같은 고용량 캡슐을 복용하면 이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혹은 특정 심장약처럼 이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두 효과가 겹쳐져 내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타민 E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형태, 잘못된 용량, 잘못된 시점에 복용할 때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들이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를 2주 전부터 중단하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복용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단순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E는 고용량 보충제보다 음식에서 얻으십시오. 특별한 의학적 처방이 있는 경우는 제외, 특정 질환 때문에 지방 흡수가 어려운 사람처럼 의학적 상황에서는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용량 지시가 필요합니다. 음식 기반 비타민 E, H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안전성이 높으며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물질과 조화를 이루어 더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충제는 소방 호스처럼 강력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은 잔잔하고 안전한 스프링클러와 같습니다. 이제 비타민 E의 장점과 위험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영양소를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해야 하는지 완전히 준비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E가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음식에서 얻을 수 있고 어떤 실수가 위험한지까지 모두 알아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염증 그리고 부족한 보호로 인해 약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음식으로 뇌를 지원하는 순간 이 약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느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요.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A. 식사에 해바라기 씨를 더해보기. B. 녹색 채소와 올리브 오일을 더 자주 사용해보기. 댓글에 A 또는 B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E가 풍부한 6가지 식품에 대해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식품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뇌를 보호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은 당신의 뇌 건강 로드맵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 건강은 소중하고 당신의 맑은 정신은 지켜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